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문제로 인해서 우리 바다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 정말로 위태로워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이번에 바다 생물에 대한 위험성도 크게 부각이 되었고, 특히 이번에 그 후쿠시마 원전으로 인해서 소금값이 2배 이상 뛰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 서민들이 마트에 가서 소금을 구경하기도 힘들고, 또 사지도 못해. 이제 그걸 언제 될지는 모르겠으나 소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런 소금을 파는 업자들이 사재기를 해서 그 소금을 이제 재어놓고 내놓지 않은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질문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대자연이 벌인 일이라 사재기 하지 마세요. 그 장사꾼들의 농락에 빠지지 마십시오. 후쿠시마 원전은 아직 하지도 않는데 지금 소금 갖고 난리를 치는 게 더 이상한 일 아닌가. 그때 되면 태평양 아닌 대서양 쪽에서도 또 인도양 쪽에서도 능히 수입이 가능해. 거기에 농락당하지 마십시오. 최고로 나라가 힘들고 국가와 국가끼리의 이상한 충돌이 벌리면 최고로 먼저 날뛰는 이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사학가가 아니에요. 장사치지. 돈밖에 모르는 이들. 육생살이 동물처럼 살아가는 이들이 그렇게 뛰어. 그럼 물어보세요. 그대 그렇게 돈 벌어서 뭐 할 거냐고. 내가 딱 그래. 당신 성공해서 뭐 할 건데? 답도 못해요. 나 없으면 내 자식은 누가 살리고 누가 먹이고. 당신은 타고 온 육생의 기본곰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해도 자식 다 살려내. 자식 다 공부시킨다고. 그건 그대 욕심으로 인해 갖고 돈을 벌면 내 삶이 좀 더 바뀌지 않겠나 싶지만, 돈을 관리를 못하면, 쓸지를 못하면 그 압의 무게에 질려갖고 나는 내 삶이 아닌 시안 야릇한 곳에 빠져서 거기서 허덕이다가 살아버려요. 죽을 때나 후회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후쿠시마 원전은 왜 그리도 그 쓰나미가 밀려와서 아마 그 원전이 파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쓰나미가 와서 후쿠시마 원전을 그리도 파괴시켜 놨는가? 그게 인재가 있습니까? 천재가 있습니까? 지재가 있습니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한일 관계. 바로 내 앞에 인연이 누구예요? 일본이에요. 또 한중 관계. 내 앞에 인연이 누구예요? 중국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반도의 위치에 있어요. 우리가 이 반도가 섬이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섬이라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저기 압록강과 두만강, 소련과 중국을 경계하기 위해 두만강은 서에서 동으로 물이 흐르고 압록강은 동에서 서쪽으로 물이 흘러왔고 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명백히 보면은 섬이에요. 하지만 왜 섬이 아닌가? 그러니까 바다는 용암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짠물. 이 짠물은 육의 생명체를 살리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물은 칠성 기운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육의 생명체를 살립니다. 이 민물이 구석구석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자연이 풍성해지고, 민물의 수로가 끊기면 거기는 사막화돼요. 어떠한 생물도 살기가 힘들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 우리는 민물이가 중국과 소련과는 민물이 가로 있어. 칠성기운. 하지만 이 일본과는 완전히 일본은 바닷물 용암 기운으로 성 그 자체예요. 중국과 우리와 사이와 일본과 우리와의 사이는 천양지 차예요.
그러니까 일본은 뭐예요? 태평양 쪽 가지에서 실어오는 모든 기운을 일본이 먼저 흡수합니다. 그게 1차적인 천재의 기운이라 얘기할 수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 인재의 기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가지 서양 미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육생량의 혜택은 가장 누가 먼저 받느냐? 일본인 것이죠. 그래서 두둑이라 저는 표현을 했고요. 또 그러한 혜택을 받음으로써 또 지켜줘야 할 게 이 반도 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막 자체로 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 보호막 자체가 흔들려 버린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후쿠시마 원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만약에 거기서 원전을 함부로 뿌린다고 함부로 바다에 흘린다면 한국과 일본이 가만 안 있어요. 한국과 중국이 가만 안 있어요. 일본은 아니고 한국과 중국이 가만 안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분명히 그 후쿠시마 원전 그 오염수는 방출을 해놔야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예전에 그 새만금 방파제 조성했고 저기 어디에 사회 쪽에 천수만 있을 적에 그 안산 쪽으로 막 그게 썩은 일이 어쩌니 저쩌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비가 오는 만큼 적절하게 흘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이념의 좌파 우파의 대립이에요. 자기가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뜻하는 바대로 무조건 밀고 나가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죠. 좌파가 잡으면 어디, 우파가 잡으면 어디. 이게 힘의 균형이 무너짐에 따라 갖고 해양 세력이냐 대륙 세력이냐 어느 편을 들 것이냐.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해양 세력이 한번 인상 쓰면 대륙 세력이 인상 쓰는 것이죠. 물론 그 흑대 그러니까 사와 정이 있기 때문에 균형을 이뤄나간다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너무 치우쳐버리면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한 곳에만 쉽게 얘기하면 몰빵하면 치우쳐 그 무엇도 일어나지 않고 표적을 받습니다. 다 정치 노름이고 정권 노름이고 거기서 등골 터지는 건 서민들밖에 없어요. 있는 이들은 경기가 어려워도 또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들의 부는 더 축적이 돼요. 서민들의 피와 땀이 그쪽으로 나간다. 그건 적절하게 비가 오고 뭐가 오고 하면 방류를 해야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인데 제발 불안에 떠는 국민들에게 거기에서 나온 해산물 그것만은 강요해서 먹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4대강 사업할 적에 녹조 현상이 일어난다 뭐 현상이 일어난다 했을 적에 그 당파와 하나 되는 이들은 아무런 걱정이 없으니 괜찮다고 했고 어떤 여자 의원도 그랬어요. 왜 걱정 없는데 그러냐고. 근데 결국은 걱정이 터져버렸죠. 비가 안 오니까. 왜 섭리, 이치, 순리대로 흐르는 물의 흐름을 강제로 막아버렸어요. 왜 강제로 막아갖고 역순환 그게 안 되고 또 소통이 안 되고 도움이 안 되니까 그런 녹조가 띄는 표적을 주는데도 우겨대. 그게 모든 게 표적이골라.
뭐 그로 인해 생산물 사재기야 그런 장사꾼 양아치들이 돈 벌겠다고 하는 거고, 잘 보십시오. 그렇게 돈 버는 이들 어떻게 돈을 쓰고 가나. 그 돈이 내가 진짜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으로 들어오는 것이라면 탈은 없는데, 그렇게 버는 이들 돈 한번 보십시오. 집안에 우환이 생길 것이고 송사에 걸릴 것이고 싸우고 충돌에 부딪히는 일이 무지 많아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지인과 어떻게 되는가, 형제일식 자매일신 어떻게 되는가. 그게 표적이라는 걸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왜? 병원은 지면 질수록 왜 병실이 모자랄까요? 의사를 생산하면 생산할수록 의사가 왜 모자라는 것이에요. 감옥은 저도 모르는 게, 아니, 그 부족한 게 감옥인데,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잡아들일 것인가. 표적이다. 이게 바로 표적이다. 그거는 아니니라. 그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니 다른 쪽의 대안을 찾아봐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로 내리는 게 표적인데, 그냥 자기 정권이 있을 때는 우기기만 했다가 대안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가 또 그 집권당이 바뀌면 소리 없이 들어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만백성 앞에 거짓말만 치는 사기꾼들만 있지 않나 싶어요. 그 사기꾼들에게 나의 미래를 맡기고 살아간다는 게 참으로 답답합니다. 정치의 사기꾼, 종교의 사기꾼, 도파의 사기꾼,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노는 사기꾼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인기가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 지금 여기에 있을 때 내 앞에 있는 인연과 어떻게 하나 되어 살아가는가. 바로 행의 현장 사회에서 만나는 인연들이 나의 업을 사기 위해 주어지는 인연이라, 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또 공부하는 게 나의 업을 사하는 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질문 여기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